자, 이제 우리 사연에 한번 접근해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싶지요? 그러면 우선 계측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간단하게는, 자, 캘리퍼스, 양팔절,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고급스러운 기구로는 전자현미경, 그 다음 허블, 망원경, 이런 걸 또 쓸 수 있고,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죠? 이럴 때는 요새 자기 공명 현상을 이용한 MRI, 이런 기구도 이용한답니다. 반도체 연구를 위해서는 리드나 FIM, 이런 진공장치를 이용한 장치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기구가 있습니다. 직경이 약 8k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둘레가 27km나 되는 이런 가속기가 있어요. 정말 놀랍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여러 가지 물리량을 계측기를 이용해서 측정한 값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량이라 하면 우리가 관측에서 얻어지는 양과 이들 양으로부터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 얻어지는 양을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물리량은 길이, 시간, 질량과 같은 기본량과 물리 법칙에 의해서 얻어지는 속도, 가속도, 힘 등과 같은 유도량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물리량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측정된 물리량은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량의 단위와 그로부터 측정된 정량값으로 나타내어집니다. 다음은 단위와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리량의 1이란 양입니다. 그리고 차원은 물리량을 구별하는 약속된 기호이지요. 기본 단위로는 길이, 질량, 시간이 있는데 1960년부터 공식적으로 MKS 단위계라는 국제 단위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KS 단위계에 있어서는 길이는 1m, 질량은 1kg, 시간은 1s, 즉 1초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차원은, 길이의 차원은 L, 질량의 단위는 M, 시간의 단위는 T로서 표시하는데 반드시 대문자로 표시해야 됩니다. 길이 1m, 시간 1초, 질량 1kg을 어떻게 정의했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길이 1m는 어떻게 정의되었느냐 하면은, 1983년 물리상수인 빛의 속력을 토대로 현재의 정의가 만들어졌습니다. 빛이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가는 길이를 1m로 정의한 거죠. 시간의 표준인 1초는 1967년 제13차 도량형 총회에서 원자번호 133인 세슘에서 방출되는 특정 복사선의 진동수의 91억 9,263만 1,770배의 시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1kg은 3.98 섭씨 온도의 물 10의 3성 cm 3성의 질량을 의미하는데, 백금과 이리디움으로서 된 표준 용기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측정한 값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길이를 3번 측정했다고 해봅시다. 첫 번째 측정한 값이 1.5, 그 다음은 2.0, 그 다음은 2.5라고 합시다. 왜 이와 같이 여러 값이 측정되느냐 하면 바로 오차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오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측정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한히 측정 횟수를 늘리면은 오차를 0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런데 하이젠버그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프랑크 상수 이하로는 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측정된 물리량은 참값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량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하는 약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된 물리량은 산술 평균치와 그 다음에 산포도를 포함해서 표현해야 되고, 이때 산술 평균치는 더더욱 유효 숫자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효 숫자란 무엇이냐 하면은 유의미한 숫자를 의미하는데, 지금 그림의 좌측을 보면은 자의 눈금이 13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면 측정치를 13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주어진 자에서 주어져 있는 최소 눈금치 바로 한 자리 밑에까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13.0이라고 적어야 되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13.3 정도에서 눈금이 맞고 있기 때문에 13.3이라고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량치를 적는 방법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간단한 산술 평균치와 산포도를 적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오차론을 공부하시면은 어떠한 물리량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를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이라는 숫자를, 유효 숫자를 살려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2 곱하기 10의 자승, 또 2.0 곱하기 10의 자승, 또 2.00 곱하기 10의 자승,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것은 어떤 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소수점 이하에 00이 많이 붙을수록 더 정확한 측정기를 사용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10의 거듭제곱이 자꾸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복해서 적는 것은 좀 번잡한 일이니까 이 10의 거듭제곱을 문자로 주어서 축소해서 기술하는 방법을 약속을 했습니다. 단위 앞에 붙이는 거듭제곱의 약속된 기호는 표와 같습니다.